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잘들 쉬고 계시죠? 지역 문헌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요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 앙이라. 제약막작하고 충성봉행하라. 요점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 씨앗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혹 다른 쪽에 후원하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현재 1323분 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제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요. 현재 상황은 금리 변동성을 주의하시고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가시면 쿠팡 책들이 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임지수라고요. 소위 말해서 세력들의 포지셔닝입니다. 현재 86 정도, 요 상단 근처에 있고요. 보이시죠?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번 있었죠,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이제 내려올 건가는 이걸 매일 추적을 해야 되겠죠. 또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만약에 나임지수가 90대에 있다가 40대로 내려오면 쭉 추세 타고 내려오거든요. 이때 이제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세는 하락 쪽으로 잡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시가총액 기준 상위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 금이고요. 28조.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사과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 이거 다 지금 빠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차트가 약식으로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 무너지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무너지고 있고 아마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날국이었던 메가7이 이제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브로드콤도 마찬가지, 메타, TSMC, 테슬라 등등등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요. 좀 종합적인 거는 저녁에 제 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의 영상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흐름으로 흐를지 한번 예측도 해보고, 지금 유동성이 어떻게 축소가 됐는지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은 긴축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QT라 그래서 양적 완화에 반대되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제는 더 이상 축소를 안 한다는 선언을 했죠. 왜 했을까요? 여기 보면 지금 상당히 좀 헷갈려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일단은 종료를 해 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떴고요.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연준의 임기입니다, 임기. 그래서 파월이 이제 5월에 종료가 되는데, 6월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의장인데, 그 지금 후임이 이제 지금 이미 내정을 했대네요. 그래서 5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임기는 5월까지인데,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로서의 어떤 그 2028년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건데라고 이제 보면 지금 4%대죠. 근데 12월 금리 전망이 지금 헷갈려요, 그죠? 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취임 이후에 2, 3회 추가 금리 인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파월이. 어떤 위기가 터져도.
그죠? 왜냐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연준 의장이 자기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떤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합니다. 되게 몸을 사리 꺼고요. 그래서 아주 글로벌리 진짜 최대 악재가 뭐 터졌다, 뭐 전쟁이 터졌거나 뭐 대형 은행이 몇 개가 도산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금리 인하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5월까지는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정보고요. 잘 보시고 또 구독자님께서 또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에 댓글에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속도와 방향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 말과 차기 의장 인선에 겹치면서 정책 방향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파월은 절대 안 할 것 같다. 가뜩이나 우리 트럼프 형님이 파월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래도 안 합니다. 뭐 욕하는데 왜 해줍니까? 그죠? 금리 인하가 뭐죠? 유동성을 푸는 거거든요. 네, 양적 완화랑 비슷한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요? 네, 지급준비금 잔액을 보면 네, 지금 8월 말만 해도 3조 2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1월 19일 날 2조 8,880억이에요.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의 변화를 보면 지준금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습니다. 눈꽃만큼. 여기 어디서 왔나 봤더니 TJ 잔고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앞으로 요거 그래서 지급 준비금이 자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고요. 뭔가 연준이 획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지준금의 방향과 그 다음에 연준의 그 QE와 금리 인하는 맞물려 들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주시장이 변화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 유동성 확대, 축소, 일부 확대, 지금 현재 축소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시장 다 박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축소가 들어가면 자산시장이 박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연준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준금 지금 플러스로 330억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TJ 잔고에서 일주일 동안 보면 10일부터 19일까지 9,530억, 9,410억, 그래서 대략 120억 정도가 빠졌어요. 좀 빠졌죠? 조금 눈꽃만큼. 자, 그러면 앞으로 얘네들이 이제 셧다운이 이제 좀 풀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자, 이 지준금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재무부에 쓰는 돈을 끌어다가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뭐 밖에 없어요? 국채를 매입합니다. QE를 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졌다. 언제요? 12월, 1월 중에 금리 인하와 함께.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임기도 겹쳐 있네요. 그럼 파월 의장이 이걸 승인을 할까요? 아무튼 지금 대단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파월 의장의 퇴임 전까지는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 5월까지의 변동성,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 그 다음에 이 지준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자, 지준금이 일단은 연준은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 지준금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해버리면 또 주식시장 올라갑니다. 코인시장도 올라가고요. 유동성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래포 잔고는요. 잠깐 좀 보시면 네, 완전 바닥권이에요. 바닥입니다. 바닥. 영래포 잔고에서 지금 6억 정도가 나왔어요. 6억. 보시면 여기 보면 31억에서 25억, 6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이제 완전 바닥입니다. 그죠? 요걸 누가 다 썼어요? 요거를 2조 넘는 돈을 네, 우리 위대하신 파월 네, 파월 의장과 함께 짜짝꿍했던 네, 옐런 누님께서 하신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래포 장구가 늘고 줄고 여기도 보면 2016년에 늘고 줄고 했죠. 이거에 따라 늘 때가 뭐죠? 예, 긴축할 때고요. 이게 풀릴 때가 뭐 하는 거죠? 네. 주시장이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자, 10년과 2년의 금리차. 자, 실효 금리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연방 기금 금리죠. 지금까지 이제 인하를 하는데 앞으로 금리 상황을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비관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내려갈 때는 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화 엄청난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자산시장에. 그래서 이번도 그런 경로를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모르죠. 연준이 또 돈을 풀면 어떻게 될지. 모기지 마찬가지죠. 얘도 아직 상당히 부동산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죠. 6.26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엄청나게 높은 상황. 이때 집 산 사람과 지금 집 산 사람은 차이가 많죠. 이자만 2배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망하기 일본 직전이고, 자, MT, 자, 그다음 물까지 있어. 요거 봐야지. 조정 스프레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이제 국채 금리 10년물과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스프레드가 상승하네요. 예,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신호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바닥 찍었죠? 바닥 찍고 올라오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 이거는 뭐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급격한 상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러면 2008년 서프라임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연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실업률. 지금 셧다운 관계로 이게 깜깜이었죠. 아주 지금 웃긴 상황이 된 거죠. 9월달 4.4%까지 올라왔는데, 자,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연준은 지금 아직도 느긋한데, 네, 그런 상황들도 좀 체크 좀 하시고요. 실업률.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봐야죠. 네,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10년과 3개월물인데, 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금 플러스 있잖아요. 0.16.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와중에 어떻게 된다? 완전히 그냥 박살 납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총 자산. 이게 이제 연준이 QT를, 중단했던, 네, 지금도 했어요. 진행했습니다. 6조 5,550억. 예. 그래서 12월 달 요거를 중단하겠다는 거죠. 요 줄이는 거를. 그죠? 6조 5,890억. 6조 5,550억. 예. 이렇게 좀 줄이고 있는데 이거를 중단하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Q2죠. 1차, 2차, 3차. 그리고 줄였죠. 다시 또 QE 합니다. 그리고 또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멈춘다잖아요. 12월 달부터.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게 6조 5,720억인데, 자, 요게 이제 끝나고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연준이, 우리 국채 매입을 할 거야. 핑계가 뭐죠? 예, 지중금을 채워야 돼. 라는 핑계로 원래는 QE인데 맞죠? 그러면 얘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가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가 내년 5월 이후냐, 5월 전에 시작하느냐 그 차이죠. 아마 지금 연준 내부에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을 겁니다. 머리 뭐 쥐어뜯으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서. 왜냐? 유동성을 풀고 안 풀고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죠? 완전히 자산시장이 박살이 나서 진짜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연준, 그래서 2008년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유동성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에 따라서 달러도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달러가 강세가 이렇게 되는 시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 때 지중금이 축소가 될 때 달러 강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멈췄어요? 7월 달부터 멈추고 8, 9, 10, 11 강세로 살살살 올라오죠. 그래서 예상은 내년 5월 달까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 금이 어떻게 되죠? 상승을 많이 못합니다. 맞죠? 내년 5월 달까지는 4천 근처에서 와리가리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동성이 이제 풀리면서 어떻게 되죠?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뭐가? 금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인플레이션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 앞서서.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자, 지중금. 요건 좀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총 자산, 지중금, 달러,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물 금은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어차피 연준은 돈을 풀 거고, 맞죠? 그러면 돈을 풀면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조정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긴축할 때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5월 전까지의 뭐가 액션이 안 나오면, 늦어도 한 3월쯤 시작할 것 같기도 한데, 액션이 안 나오면 주식시장은 상당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이 풀리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가 거품 만들고 폭망할 것이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 시장의 위험성, 코인이 먼저 반응을 했죠. 보실래요? 지금 10월부터 지금 11월 진행이 되고 있죠. 이유가 뭐죠? 요거요. 지중금 하락하는 거.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러다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뭔가의 흐름은 주식시장과 코인, 부동산 이런 거의 흐름은 뭐다? 다 연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이 실기를 해서 엄청난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하이퍼가 올 수도 있다. 스태그 하이퍼. 침체도 강하게 오고 물가도 강력하게 올라가는 완전히 70년대 아서번스 같은 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자산이? 금밖에 없습니다. 금하고 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강력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오늘 내용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자, 4가지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지중금, 연준 총 자산,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코인과 주식시장. 코인과 주식시장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전 같이 이렇게 오르고 폭락하고 올라오고 폭락 이런 게 없어졌고, 돈을 풀어서 중지하면 내려오고, 돈을 풀다가 중지하면 내려오고, 돈을 풀다가 중지하면 내려오고, 돈을 풀다가 중지하면 내려오고, 돈을 풀다가 지금 긴축했는데도 올라왔죠.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요? 비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대출. 그런데 지금 거기서 빠그러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다. 내년 5월까지가 아주 피크입니다. 피크. 그래서 연준 의장 임기와 더불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편안하게 뭘 한다? 실물 금융과 그다음에 우리가 현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된다.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 보세요, 여기. 예, 대단하죠?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꼭 기억하시길. 지중금, 연준 총 자산, 달러 인덱스,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얼마 안 남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은 절대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 유명한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